1-2-2단원 암석의 조직 및 생성 환경.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편광 현미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냐면 이제 광물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규산형 광물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규산형 광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 성질, 광물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볼 거예요. 광학적 성질. 그러니까 빛과 관련된 성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이 광학적 성질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이제 이 광물을 어디서 관찰하냐면 편광 현미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관찰합니다. 자, 근데 이제 편광 현미경에 광물을 어떻게 관찰하냐면, 자, 이제 암석이 있으면 암석을 엄청 얇게 썰어요. 엄청 얇게, 엄청 얇은 뭐 0.1mm 막 이런 단위로 엄청 얇게 썹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에, 자, 이렇게 이제 암석을 놓고선, 자, 암석을 이렇게 얇게 썬 암석을 여기다 놓고선 이제 보는데, 자,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암석 박편 이렇게 불러요. 암석 박편. 자, 그래서 이 암석 박편을 편광 현미경에 놓고서 우리가 관찰합니다. 자, 근데 이 암석 박편이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박편은 관찰을 못하고 어떤 박편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빛이 만약에 통과를 못한다. 자, 그러면 편광 현미경을 못 봅니다. 자, 반대로 빛이 만약에 통과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광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광 현미경으로 보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면, 자, 투명 광물만 자, 관찰할 수 있다. 관찰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불투명 광물은 그러면 못하는 거겠죠. 불투명 광물. 자, 불투명 광물은 관찰 못한다. 자, 그래서 불투명 광물의 예시는 뭐냐면 금속 광물이에요. 금속 광물. 금속으로 되어 있는 광물. 자, 금속 광물은 얘 이렇게 쓰겠습니다. 금속 광물은 관찰 못한다. 자, 금속 광물은 아무리 얇게 썰어도 빛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관찰 못합니다. 그래서 투명 광물만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그 44쪽에 보면 여러 가지 광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뭐 각섬석이니 쿠금모니 방해석이니 휘석이니 후금모니 뭐 석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친구들은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자,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 엄청 거무튀튀해가지고 뭔가 빛이 통과할 것 같지 않은데, 얘네들은 얇게 썰면 통과해요. 휘석도 마찬가지로 얇게 썰게 되면 웬만한 광물들은 얇게 썰게 되면 빛이 웬만하면 다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이제 투명 광물이에요. 투명 광물. 자, 그래서 금속 광물은 관찰 못하고요. 이런 이제 각섬석, 휘석, 흑음모, 백음모, 방해석, 석영 이런 친구들은 편광 현미경에서 관찰 가능하다라는 거.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암석 박편을 편광 현미경에다 놓고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편광 현미경은 생물에서 사용하는 생물 현미경이랑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편광판이 들어간다는 게 좀 다른 거예요. 편광. 자, 그래서 이제 편광이 뭔지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편광이 뭔지. 자, 이쪽에서 이야기할게요. 자, 편광. 자, 편광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자연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광. 일단 자연광은 이제 어떤 빛이냐면, 이제 만약에 뭐 후레쉬에 나오는 빛 혹은 햇빛에서 나오는 빛들 있죠. 그런 빛들이 이제 자연광인데, 자, 자연광. 자, 뭐 이게 후레쉬라고 합시다. 후레쉬. 자, 후레쉬에서 나오는 빛. 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빛이 이렇게 앞으로 직진하겠죠. 직진하는데 빛이 움직일 때 얘네들이 빛도 이제 파동이다. 파동 형태로 이게 전달이 되는데, 빛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빛이 진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빛이, 자, 만약에 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진동 방향이 상하인 거죠. 상하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상하로만 진동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진동하겠어요. 사실은 사방으로. 자, 좌우로도 진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진동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진동하고 있는 게 자연광입니다.
자, 자연광은 사방으로 진동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다 3차원으로 이제 표시는 못 하겠지만 뭐 이렇게도 진동하고, 그다음에 대각선으로도 진동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각선으로도 진동하고, 사방으로 진동하면서 이 빛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자, 네 가지 방향만 그렸는데 사실은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빛이 움직인다. 자, 이런 빛이 자연광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평광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우리가 평광이라고 해요. 평광. 평광. 자, 그래서 평광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만드냐면, 자, 자연광이 이렇게 지나간다 해볼게요. 자, 자연광. 자, 자연광을 평광으로 만들려면, 자, 뭘 사용하냐면 평광판이라는 걸 이용해요. 평광 필름 혹은 평광판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자, 이게 평광 필름이라고 할게요. 평광판. 평광판. 자, 평광판. 자, 지금 여기 보이는 평광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광축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이 평광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평광판을 빠져나온 빛은, 자, 빛이 어떻게 진동하게 되냐면 상하로 진동하게 돼요. 상하. 상하. 광축이 지금 수직 방향이죠. 자, 그래서 상하 방향에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자연광이 이 평광판을 통과하면 상하로 진동하는 빛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빛을 우리가 이제 평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광. 평광. 자, 평광. 자, 그래서 평광은 우리가 평광판으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평광판. 자, 그다음에 뭐 만약에 평광판을 만약에 여기다가 평광판을 만약에 좌우로 진동하는 걸 놨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좌우로 진동하는 빛이 나오겠죠. 평광판에서. 자, 여기는 좌우로 진동하는 빛이 나올 거다라는 거,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만약에 자, 상하로 진동하는 평광이 있다고 해봅시다. 상하로. 자, 근데 이제 이 빛이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자, 평광판을 하나 통과할 거예요. 평광판. 자, 근데 이제 광축이 자, 상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빛이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이 경우에는 당연히 통과 가능합니다. 자, 광축이랑 진동 방향이랑 광축이랑 나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빛이 통과할 수 있어요. 자, 통과. 자, 통과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자, 여기서 만약에 자, 이게 두 번째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평광된 빛이 또 이제 지나가는데, 자, 이번에는 평광판을 좌우 방향으로 놨어요. 좌우 수평 방향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통과를 자, 이 경우에는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 못합니다. 자, 지금 현재 평광된 이 빛이, 평광의 빛이 자, 수직 방향 수직 연직 방향인데, 자, 광축은 자, 수평 방향이죠. 자, 그래서 얘네가 지금 현재 빛이랑 자, 광축이랑 수직이에요. 수직. 자, 수직인 경우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수직. 자, 얘네들이 90도인 경우에, 자, 이렇게 쓸게요. 90도인 경우에 통과 못한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자, 상하로 진동하는 빛이 있습니다. 자, 이 빛이 만약에 쭉 갔는데, 자, 이번에 이제 평광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평광판이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자, 광축이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통과할까요, 말까요? 자, 이 경우는 통과 가능합니다. 통과 가능하다. 통과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통과가 가능한데 왜 자, 이거 이제 통과되는 빛은 있는데 어떻게 진동하냐면, 자, 광축의 나라는 방향으로 진동하게 돼요. 자, 이 방향. 자,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자, 지금 수직으로 진동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이 자, 대각선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빛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지금 원래 출발했던 빛이 100%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통과해요. 일부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진동 방향이 바뀐 상태로 통과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대략 한 50%가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이. 자, 그래서 일단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이야기할게요. 잠시만. 첫 번째 이거 1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빛이 100%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빛이 0%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 자, 세 번째 대각선인 경우에는 대략 한 50%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평광된 빛이 평광판을 못 들어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정확히 빛의 진동 방향이랑 광축이 수직인 경우 90도인 경우는 통과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광축이 점점 조금씩 회전하면 할수록 점점 통과하는 빛이 많아진다. 자, 그래서 완전히 나란할 때는 100% 통과한다 라는 거 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 이 부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뒤에도 이제 천천히 따라오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자, 평광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자, 넘어와서 자, 등방체하고 이방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등방체, 이방체. 자, 등방체. 자, vs 자, 이방체. 자, 등방체가 뭔지, 이방체가 뭔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등방체 광물이라는 게 있고 이방체 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방체 광물, 이방체 광물. 자, 등방체가 뭐냐 일단 등방체는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유리 같은 물질이죠. 유리 같은 물질이 이제 등방체예요. 자, 왜 이걸 왜 등방체라고 하냐면 자, 만약에 빛을 쐈어요 여기다. 자, 빛을 쏘면 이제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굴절합니다. 자, 굴절. 자, 근데 이제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굴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출발한 빛이 한 빛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굴절을 우리가 단굴절이라고 해요. 단굴절. 자, 그래서 단굴절하는 물체를 우리가 등방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등방체, 자, 이런 식으로 단굴절하는 광물이 있다 그러면 그 광물을 우리가 등방체 광물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등방체 광물. 유리 같은 애들. 자, 이런 애들이 등방체입니다. 자, 그럼 이방체는 뭐냐면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자, 이방체는 좀 이상한 애들인데, 자, 이 친구들은 어떠냐면 자, 빛을 똑같이 쏩니다. 자, 똑같이 쏘는데 빛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일단 두 갈래로 나뉘고, 자, 두 갈래로 나눠서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굴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굴절이라고 해요. 복굴절.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자, 자, 이런 식으로 광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복굴절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런 광물들을 우리가 이제 이방체 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들, 복굴절하는 물체들을 우리가 이방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복굴절하는 광물을 이방체 광물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굴절하는 광물하고 복굴절하는 광물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단굴절은 뭐 이제 다이아몬드 있죠, 금강석, 그다음에 뭐 성류석, 뭐 이런 친구들이 단굴절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복굴절 광물들은 대부분의 광물들이 다 자, 이방체 광물이에요. 복굴절하는 이방체 광물인데,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방해석 있습니다. 방해석. 자, 방해석. 자, CaCO3 이렇게 쓰죠. 방해석인데, 방해석에서 우리가 이제 복굴절을 잘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선생님 이제 그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여기 방해석의 복굴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46쪽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방해석이에요. 방해석. 투명한 광물이고 CaCO3로 된 방해석입니다. 자, 이 방해석 같은 경우는 되게 투명한데, 이 방해석을 자, 만약에 어떤 글씨가 있는 데다 이렇게 딱 놓잖아요. 자, 그러면 글씨가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보여요. 이중. 자, 복굴절해서 두 개로 보이는 겁니다. 두 개. 빛이 이제 원래 하나로 왔는데 이게 갈라져서 두 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이제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두 개.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유튜브에 뭐 방해석의 복굴절 이런 식으로 치면 이 방해석 복굴절에 대한 그런 실험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방체, 이방체 이 특징을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자, 만약에 등방체, 자, 지금 현재 자, 유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등방체 강물에다가 자, 빛을 이렇게 쐈을 때, 자, 만약에 자연광을 쐈어요. 자연광. 자, 자연광. 자, 자연광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진동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자연광을 쏘면, 자, 나오는 빛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자, 똑같이 자연광이 나와요. 자, 등방체 강물에 자연광을 쏘면 자연광이 그대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편광된 빛을 쏜다. 자, 그러면 자, 편광된 빛을 쏘면은 그대로 편광된 빛이 그대로 나와요. 뭐 이상한 거 없죠. 등방체 강물 같은 경우에 자연광 쏘면 자연광 나오고, 편광된 빛 쏘면은 그대로 편광된 빛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방체 강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상해요. 얘는 이상한 친구인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자연광을 쏘잖아요. 자, 자연광을 쐈어요. 자, 근데 나오는 빛은 어떻게 되냐면 편광된 빛이 나옵니다. 편광된 빛이. 자, 만약에 이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빛, 자, 이 빛이 만약에 동서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라고 해봐요. 동서방향으로 진동하는 편광된 빛이 나왔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자, 다른 빛 있죠, 다른 빛, 다른 주기의 이 빛은 동서방향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이제 남북 방향이라고 할게요. 남북 방향. 자,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옵니다. 되게 이상하죠? 자, 자연광을 분명히 쐈는데 자연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편광된 빛이 나와요. 편광된 빛. 근데 이제 편광된 빛이 서로 수직인 빛이 나오게 됩니다. 수직인 빛이. 자, 이 빛하고 이 빛. 자, 그래서 되게 이상하죠? 이상해서 이방체인 거예요. 이방체. 이방체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방체, 우리가 이제 등방체 강물보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체 강물입니다. 이방체 강물.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넘어가서 이제 편광 현미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편광 현미경. 자, 편광 현미경. 자, 아까 전에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자, 그림으로 잠깐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지금 현재 보이는 사진이 편광 현미경입니다. 눈으로 그냥 딱 봤을 때는 생물 현미경이랑 뭐 그닥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그 생물 현미경이랑 큰 차이는 뭐냐면, 자, 일단 자, 재물대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재물대가 있는데, 재물대 기준으로 아래쪽에 하부 편광판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물대 기준으로 상단에 상부 편광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편광판.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이제 그냥 밑에부터 한번 볼게요. 자, 광원 있죠? 광원.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빛이 하부 편광판을 통과해서 자, 재물대로 갑니다. 재물대. 하부 편광판이니까, 자, 광원이 이제 자연광이라고 해도 하부 편광판 통과하면 편광된 빛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박편 있고요. 자, 박편에서 이제 빛이 쭉 올라가, 박편을 통과한 이제 빛이 쭉 올라가면은 이제 대물 렌즈 통과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빛이 상부 편광판을 들어갑니다. 자, 통과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으로. 자, 이걸 우리가 관찰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상부 편광판이랑 하부 편광판 이렇게 있는데, 상부 편광판 같은 경우는 탈착이 가능해요. 탈착 가능. 뺐다 꼈다가 가능합니다. 탈착 가능.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부 편광판이랑 상부 편광판이랑 광축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수직이에요. 자, 만약에 하부 편광판의 지금 광축이 만약에 남북 방향이다. 남북 방향으로 통과하는 만약에 통과한 빛이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온다. 자, 그러면 상부 편광판 같은 경우에는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광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 이런 편광판이 서로 수직이다. 상부랑 하부랑 서로 수직. 자, 광축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 자, 이 정도 이제 보고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편광 현미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할 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편광 현미경을 간단하게 그릴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일단 자, 재물대 있었고요. 자, 재물대.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편광판 있었어요. 편광판. 자, 아래쪽에 하부 편광판.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상부 편광판.
자, 상부 평광판. 자, 근데 이제 상부 평광판 같은 경우에는 탈착이 가능하다고 했죠. 탈착. 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평광판을 이제 현미경을 하나만 더 그리겠습니다. 자, 재물대랑 하부 평광판, 그 다음에 상부 평광판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평광판을 뺀 상태라고 해볼게요. 아까 탈착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뺀 상태다. 자, 옆에다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뺀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자,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그렸는데, 자, 첫 번째처럼 상부 평광판을 뺀 경우를 우리가 개방 니콜이라고 해요. 개방 니콜. 개방 니콜. 자, 상부 평광판 뺀 거를 개방 니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니콜은 이제 평광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광판. 평광판. 자, 그래서 개방 니콜 상태.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상부 평광판을 낀 상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직교 니콜이라고 합니다. 직교 니콜. 자, 직교 니콜. 자, 왜 직교 니콜인지 느낌이 오죠? 왜 그러냐면 하부 평광판이랑 상부 평광판이 아까 전에 광축이 수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직교 니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재물대에 박편을 안 놓고서 우리가 눈으로 한번 개방 니콜이랑 직교 니콜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나 이걸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단 자, 빛이 자, 하부 평광판, 자, 광원에서 이게 출발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밑에서 나오는 빛은 자연광이에요. 자연광. 사방으로 진동하는 자연광인데, 자, 만약에 자, 이 하부 평광판 같은 경우에 자, 광축이 자, 동서방향이라고 합시다. 동서방향. 자, 이쪽도 그냥 동서방향이라고 다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상부 평광판의 광축은 남북 방향이겠구나. 자, 남북 방향이겠구나라는 거 여기서 유추 가능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자, 광원이 만약에 자, 빛이 만약에 하부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통과하면 자, 여기 있는 빛은 어느 방향을 진동하냐면, 자, 좌우로 진동하는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통과합니다. 자, 여기를 자, 이렇게 그릴까? 자,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물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좌우로 진동하는 빛이. 자, 그래서 쭉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 눈까지 그냥 쭉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방 니콜 상태에서는 자, 평광된 빛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개방 니콜 상태에서 만약에 평광 현미경을 보면 그냥 밝게 보여요. 밝게. 보임. 그냥 이렇게 쓸게요. 보임. 자, 보인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직교 니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교 니콜. 자, 직교 니콜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광을 쏠 거예요. 자연광. 자, 사방으로 진동하는 자연광. 자, 근데 이제 자연광이 하부 평광만 통과하면 자,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자, 쭉 들어오겠죠. 자, 쭉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이 쭉 들어온 자, 재물대를 통과해도 재물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쭉 올라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인데, 자, 보세요. 자,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랑 자, 동서 방향을 진동하는 빛인데, 지금 이제 상부 평광판의 광축이 지금 보니까 남북 방향이야. 남북. 자, 남북 방향. 자, 그러니까 이제 진동하는 빛이랑 광축이 지금 평광판의 광축이랑 수직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안 보인다. 여기는 안 보임. 자, 그래서 직교 니콜의 상태에서 만약에 평광 현미경 보면 검게 보입니다. 그냥 검정색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개방 니콜, 직교 니콜 차이 일단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평광 현미경에 등방체 광물 박편을 놓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방체 광물을 놓을 경우에 어떻게 보이나, 이걸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자, 일단 자, 등방체 광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려놓은 여기다가 이야기할 건데, 자, 등방체 광물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자, 어떤 게 이야기했냐면, 자연광을 쏘면 그대로 자연광이 나오고요, 평광된 빛을 쏘면 평광된 빛이 그대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잘 기억하고 있죠? 자, 위에서 이야기한 거.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다 이 평광 현미경에 개방 니콜, 직교 니콜에 만약에 이 등방체 광물을 놨다. 자, 여기다 각각 이제 등방체 광물을 놨다. 자, 그러면 일단 개방 니콜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교 니콜로 보면 안 보입니다. 안 보임. 자, 왜 그런지는 그냥 이거 보면 되죠. 여기서 만약에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요 등방체 강물 박편을 통과해도 똑같이 평광된 빛이 나와요. 자, 평광된 빛. 자,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평광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직교 니콜 상태도 마찬가지로 자, 평광된 빛이 자 통과하면은 똑같이 이제 이 박편 등방체 강물을 통과하면 똑같이 동서로 진동하는 빛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가면은 상부 평광판을 통과하려고 할 때 못 통과합니다. 자, 그래서 안 보인다. 자, 등방체 강물은 개방 니콜에선 보이고 직교 니콜에선 안 보인다. 자,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따로 쓸게요. 평광 현미경에 자 등방체 강물 녹경 등방체 등방체 강물 혹은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 평광 현미경에 자 이번에는 이방체 강물을 놓을 경우 이방체 복굴절하는 이방체 강물을 놓을 경우 어떻게 되나. 자 여기가 조금 이제 복잡한데 자 일단 자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 똑같이 드릴게요. 재물대 자 그 다음에 하부 평광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개방 니콜로 그리겠습니다. 개방 니콜. 자 이게 첫 번째 개방 니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직교 니콜. 자 직교 니콜 같은 경우는 재물대가 이렇게 있으면 하부 평광판은 이제 못 빼니까 그대로 있고요. 상부 평광판을 꽂은 상태. 자 이게 직교 니콜입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방체 강물 놓을 거예요. 이방체 강물. 자 여기 이방체 강물. 자 이방체 강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리고 평광판에 자 하부 평광판이랑 상부 평광판 광축도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자 하부 평광판 같은 경우 광축이 동서 방향이다. 자 동서. 자 그다음에 상부 평광판 같은 경우에는 평광판의 광축이 남북 방향이다. 서로 수직이니까 자 남북 방향이다. 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등방체 강물 같은 경우에 이방체 우리 이방체 얘기하고 있죠. 이방체. 자 이방체 강물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자연광을 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자연광을 쏘면 평광된 빛이 나온다고 했고 이 평광된 빛은 자 이 평광된 빛은 서로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수직이라고. 수직.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방체 강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광축이 두 개인 평광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광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강물 같은 경우에 자 광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물에다가 이제 빛을 쏘면 자연광을 쏘면 자 자연광 사방으로 진동하는 빛을 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빛은 좌우로 동서로 진동하는 거랑 좀 약간 좀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연광을 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동서로 진동하는 거랑 남북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오는 평광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방체 강물은 평광판이다. 좀 특이한 평광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광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광물의 광축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이야기해 볼게요. 자 특이한 경우니까. 자 근데 지금은 약간 지금 평광판의 광축이랑 좀 여기 어긋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가정하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 일단 빛이 평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개방 니콜부터 보겠습니다. 개방 니콜. 자 개방 니콜. 자 광원에서 빛을 쏩니다. 자 자연광을 쏠 거예요. 자연광 사방으로 진동하는 자연광. 자 근데 하부 평광만 통과하면 당연히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하겠죠. 자 동서 방향으로 진동한다. 자 동서 방향을 진동하는 빛이 자 이제 자 이방체 강물. 자 이방체 강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방체 강물에
자 보세요. 자 현재 평광된 빛, 자 동서로 진동하는 빛이 이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동서로 진동하는 빛은 자 일단 현재 이 방향, 그 다음에 이 방향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랑 이 방향이랑 이 방향으로 모두 통과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평광판을 통과 못하는 경우가 어느 경우라고 했어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어느 경우라고 했냐면, 자 진동하는 방향이랑 평광된 빛이 이제 진동하는 방향이랑 자 평광판의 광축이 완전히 90도인 경우, 이 경우만 통과 못하고 조금이라도 각도가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통과. 자 근데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냐면 평광판의 광축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통과한다. 변해서 이동한다. 다 통과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통과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 통과하는 경우는 진동하는 방향이랑 광축이랑 나란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100% 통과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통과 못하는 거는 90도만 통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아래에 있는 이 평광된 빛은 이 이방체 광물을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통과하긴 하는데, 자 이 빛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제 그리는 방향 있죠. 자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빛으로 변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자 개방니콜로 이방체 광물을 보면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재물대를 회전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360도 계속 이렇게 회전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체 광물이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광물의 색이 돌리면서 계속 변해요. 좀 약간 막 알록달록 막 변하는 건 아니고, 유색 광물들이 특히 그런데, 무색 광물 말고 유색 광물들이 그런데, 유색 광물이 조금 약간 시꺼매, 약간 색깔이 좀 진해졌다가 좀 하얘졌다가 진해졌다가 하얘졌다가 이런 식으로 돌리면 계속 색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색성이라고 해요. 다색성. 자 그래서 개방니콜에서 이방체 광물을 보면 다색성이라는 게 보인다. 다색성 뭐냐 그러면 재물대를 돌리면 색이 변한다. 색이 변화. 자 이렇게 쓸게요. 색이 변화. 자 재물대 돌릴 때, 자 재물대 돌리면 자 색이 변한다. 자 이게 다색성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어디 나와 있냐면 48쪽에 그림 1-41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그림 띄웠는데 48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일단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만 보면 됩니다. 이쪽에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개방니콜 상태에서 흑음모를 본 거예요. 흑음모. 자 다색성을 이제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다색성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흑음모인데, 자 흑음모를 이제 재물대로 회전시키면 자 이렇게 회전이 된 거죠. 지금 현재 회전을 시켰는데, 자 색깔이 어때요? 조금 약간 달라졌죠.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다색성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색성. 자 그래서 개방니콜에서 다색성 보인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럼 이제 직교니콜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교니콜. 자 직교니콜에서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아래에서 자연광을 쏩니다. 자연광. 자 사방으로 진동하는 자연광을 쏘면, 자 하부 평광판 통과하면 당연히 동서로 진동하는 빛이 통과하겠죠. 자 동서로 진동하는 자 빛이 통과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빛이 자 일단 마찬가지로 자 이방체 광물 자 통과를 하는데, 자 통과하게 되면 자 옆에 있는 저 개방니콜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 당연히 자 이방체 광물의 광축이랑 나란한 방향으로 통과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빛이 지금 현재 평광된 빛이 두 가지로 진동하는 평광된 빛이 자 이제 상부 평광판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자 이 두 빛도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이거랑 자 이 지금 선생님 표시하는 진동 방향이랑 자 위에 있는 상부 평광의 광축이랑 자 수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통과 가능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 표시하는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도 자 상부 평광판이랑 수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통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선 어떤 빛이 이제 여기 우리 눈으로 들어오냐면,
자, 결론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광물들이 엄청 색이 이제 알록달록 보이거든요. 알록달록 찬란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자 알록달록 보이는 현상,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섭색이라고 합니다. 간섭색. 자 간섭색, 직교니콜에선 간섭색이 보인다. 자 간섭색은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알록달록, 광물들이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현상들. 자 이거 간섭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직교니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제 재물대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옆에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그릴게요. 자 만약에 자 이걸 돌리다 보면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이방체 강물의 광축이 평광판에 이 평광현미경의 광축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자연광을 쏩니다. 자 사방으로 진동하는 자연광을 쐈어요. 자 그러면 하부 평광판 통과하게 되면 좌우로 진동하는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렇게 통과하겠죠. 자 그럼 이 빛은 자 일단 이방체 강물을 통과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동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나오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남북 방향으로 진동하는 방향은 자 이 방향이랑 수직이죠. 지금 밑에서 나오는 이 평광된 빛이랑, 자 그래서 남북으로 진동하는 빛은 나오지를 못하고 동서로 진동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빛 같은 경우에 이제 쭉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통과를 못해요 여기서. 자 진동하는 방향이랑 광축이랑 수직 방향이죠. 자 통과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광이라고 해요. 소광. 소광. 자 여기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자 소광.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광물을 놓고 한 바퀴를 돌렸어요. 자 그러면 이 소광 현상이 90도마다 일어납니다. 90도마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리면은 90도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리면 4회 소광이 일어나요. 4회 소광. 자 4회 소광. 자 혹은 이제 90도마다 일어난다. 90도. 자 90도마다 4회 소광이 일어난다. 한 바퀴 돌리면 그래서 요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전 붙여서 쓸게요. 자 4회 소광. 자 90도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직교니콜에서 보이는 현상은 간섭색, 그 다음에 4회 소광. 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리잖아요. 개방니콜은 다색성, 직교니콜은 간섭색, 그 다음에 4회 소광 일어나는 거. 자 선생님은 이제 이거 이제 헷갈려서 자 이렇게 해요. 자 다, 개, 간, 직. 다, 개, 간진한다. 간지. 개간진한다. 자 그래서 다개간직. 이렇게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색성은 개방니콜, 간섭색은 직교니콜. 다 개간진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교니콜에서는 소광까지 있다는 거, 4회 소광이 있다는 거, 자 요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 하나 안 봤는데, 자 아래 보면 직교니콜 상태 이방체 강물을 보면 간섭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알록달록 보이는 거, 찬란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한 거. 자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직교니콜에서 자 석영의 간섭색, 자 그다음에 소광 현상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자 좀 약간 색깔이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보이죠? 알록달록. 자 이 석영이라는 거는 무색 강물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사실은. 약간 무색입니다. 무색 강물에 색깔이 이제 밝은 색을 띄어야 돼요. 자 근데 직교니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 보면 자 꺼멓게 보이죠? 자 석영은 무색 강물이라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데는 소광이 일어나는 거다. 소광. 자 여기는 이제 소광이다. 자 소광이 일어난 거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